세계 최고의 투자자라 불리는 워런 버핏이 왜 갑자기 기술주가 아닌 일본의 낡고 오래된 기업들에 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려는 투자가 아닙니다. 다가올 거대한 자원전쟁의 서막이자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마지막 경고입니다. 대중들은 보통 워런 버핏이라고 하면 애플이나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 기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일본의 5대 종합상사인 미쓰비시, 미쓰이, 이토추, 스미토모, 마루베니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처음에는 5%였던 지분율을 최근에는 9% 이상으로 끌어올렸죠.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 속에 갇혀있고 상사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뭘까요? 버핏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의 이면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5대 상사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중개인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석유, 가스, 철광석, 구리,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밀과 옥수수 같은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괴물들입니다. 미쓰비시 상사는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를 쥐고 있고, 미쓰이 물산은 철광석과 천연가스 개발의 강자입니다. 이토추 상사는 식량과 섬유 등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을 장악하고 있죠. 버핏이 이들에게 20조 원을 던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도 거짓말을 하지 않죠. 지금 전 세계는 자원민족주의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원을 가진 국가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자원을 무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튬, 니켈,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부터 에너지와 식량까지 모든 것이 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에 뻗어있는 일본 상사들의 자원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거대한 요새가 됩니다. 버핏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우리의 화폐 가치를 갉아먹을 때 이 요새 안으로 피신한 셈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여러분의 월급, 저축, 노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성실하게 적금을 붓고 주식창을 들여다보는 동안 여러분이 가진 돈의 실제 구매력은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자원 가격이 폭등하면 라면 가격이 오르고 전기료가 오르며 결국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부자들은 매일 아침 이 수치들을 체크합니다. 남들이 화려한 기술주에 환호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그들은 조용히 실물 자산의 길목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인들은 결국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벼락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위기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버핏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일본 주식을 샀습니다. 일본의 금리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주 싼 값에 돈을 빌려 배당 수익률이 5%가 넘는 알짜 자원 기업들을 통째로 쇼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방식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고금리에 허덕이며 대출 이자를 갚기에 급급합니다. 은행과 정부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통해 여러분의 부를 교묘하게 이전시키고 있죠.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며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원 전쟁이 본격화되면 공급망이 붕괴되고 물가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기뻐할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미래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버핏이 던진 20조 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종이 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실물 자산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이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로 현금의 비중을 조절하고 실물 자산에 기반한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금이나 원자재 혹은 버핏처럼 자원 공급망을 장악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둘째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기술과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생산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좁은 시장을 벗어나 전 세계 자원이 어디로 흐르고 누가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정보를 접하신 겁니다. 하지만 정보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영상을 보고도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 몇 명이라도 이 위기의 본질을 깨닫고 대비를 시작한다면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세상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들려드렸지만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자산과 인생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미리 움직이십시오. 그것만이 거대한 자원 전쟁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